이 사연은 경기도 파주 지역에 사시는 박영호님의 실제 경험을 각색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박종석의 집 거실 벽면은 군복과 훈장들로 가득했습니다. 3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예편한 사단장 출신인 그는 지금도 사람들의 시선이 닿으면 자연스레 허리를 펴고 턱을 들어올리는 버릇이 있었죠. 73세의 나이에도 그의 걸음걸이는 군인 특유의 절도와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봐라. 손자 민우를 부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항상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손자로 어머니가 일찍 재혼하면서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둘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네, 할아버지. 16살이던 민우가 달려왔던 그날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첫 임관했을 때 모습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직업이란다. 언젠가 너도 군에 가게 되면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거야. 할아버지는 군 생활의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훈련의 고됨, 동료애의 소중함, 책임감의 무게를 배웠던 순간들이었죠. 민우의 눈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군인이 될래요. 그 순수한 열정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우는 자랐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 입영 통지서를 받았죠. 입대 전날 밤 할아버지와 민우는 마당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여름의 밤 공기는 달콤했고 반딧불이 몇 마리가 정원을 날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면 군대에 가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도 첫 입대 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하지만 명심해라. 군대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곳이야. 모든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군 생활 경험담을 나누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임을 존중하되 부당한 일에는 의견을 표현하는 법, 힘든 훈련을 견디는 마음가짐, 동료들과 우정을 쌓는 방법까지.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관문 앞에서 손자를 배웅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거라. 할아버지의 짧은 인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가슴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길, 좋은 경험을 쌓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군에 입대한 민우에게서 가끔씩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는 내용이 많았지만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죠. 할아버지는 손자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자신의 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군대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민우가 신병위로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손자를 만날 그 순간을 기차역에서 기다리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군복을 입은 민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미소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전에 없이 창백하고 야윈 모습이었죠. 민우야, 이리 와봐라. 어떻게 지냈니? 할아버지는 반갑게 손자를 끌어안았지만 민우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네, 할아버지. 잘 지냈어요. 짧게 대답하는 민우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우는 차창 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을 텐데 지금은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민우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반찬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할아버지의 질문에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민우의 방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시간을 더 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민우의 작은 대답을 듣고 방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는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질문에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말하기 어려워요. 할아버지는 손자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말이죠. 요즘 군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핸드폰 사용이 자유로워졌거든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허용한다는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변화 아니냐? 가족들과 연락도 쉽게 할 수 있고. 할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죠. 우리 부대 선임들이 핸드폰으로 스포츠 도박을 해요. 그리고 주식도 하고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에 돌아왔는데 선임 2명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죠. 이번 야구 경기에 베팅할 거라면서요. 민우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손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외출을 나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오라고 했죠. 10만 원이었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어요. 도박은 불법이고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날 밤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자가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 사물함을 뒤지거나 야간 근무를 추가로 주거나.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화장실 청소를 혼자 시키고 식사 시간에 따돌림 당했죠. 그러다가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티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등에는 여러 개의 멍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일이에요. 선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없는 창고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구타했죠. 다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요. 다음번엔 더 심하게 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혼자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민우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후임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모두 선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주식이나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또 요구하고 끝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민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같은 분노가 일었지만 지금 민우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이었습니다. 내가 있잖니.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허용되면서 생긴 새로운 형태의 부조리라니. 시대는 변했지만 권력을 이용한 약자 괴롭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손자와 다른 선량한 병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말이죠. 아침 일찍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군 시절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 있었죠. 예편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군 내부의 많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동기들은 이제 군의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김준호 군단장, 아직도 연락이 될까? 할아버지는 수첩에서 찾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입니다. 준호야, 나 박종석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대방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종석 형님, 이런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두 사람은 안부를 나눈 후 할아버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사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 내 손자가 현재 육군 제사단에서 복무 중인데 거기서 심각한 부조리가 있다고 하더구나. 할아버지는 민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핸드폰 사용 허가 이후 생긴 도박과 금전 요구, 이를 거절한 병사들에 대한 구타와 괴롭힘까지 김준호 군단장은 심각한 목소리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형님의 손자가 있는 부대는 재관할 지역이니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무사령부에 있는 옛 부하 이상훈 참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상훈은 할아버지가 사단장 시절 함께 일했던 믿음직한 장교였습니다. 네, 박 장군님. 말씀하신 부대에 대한 내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그 부대에서 몇 가지 이상한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형님이 말씀하신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친 할아버지는 민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민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죠. 식탁에 앉은 민우는 여전히 어제의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덕분인지 약간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우야, 오늘 너와 함께 부대에 가보려고 한다. 할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걸 선임들이 알면 더 심한 보복을 당할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처리할 거야. 내가 겪은 일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란다.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동시에 여전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준호 군단장과 이상훈 참모에게 연락했다. 둘 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조사를 도와줄 거야. 아무도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거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다른 후임들도 걱정돼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병사들을 걱정하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두 다 괜찮아질 거야.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해. 할아버지는 민우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대를 방문하여 지휘관을 만나고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요. 김준호 군단장은 이미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연락해 할아버지의 방문을 알렸습니다. 너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할게.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매우 옳은 일이야. 부조리에 맞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정신이란다. 부대에 도착하자 정문에서 경계병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밝히자 경계병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박종석 예비역 사단장님 맞으십니까? 대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와 민우는 대대장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대대장 임태준 중령은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박 장군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호 군단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사단장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권위와 위엄이 느껴졌죠. 중령님, 오늘 제가 방문한 이유는 매우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제 손자와 다른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겪고 있는 부조리에 관한 것입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우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부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도박, 금전 요구, 구타와 괴롭힘까지. 대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대장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놀란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중령님, 이 문제는 단순한 내부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기무사령부에서도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상훈 참모가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무사령부의 개입은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시간이다. 민우는 심호흡을 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김준호 군단장님의 지시로 기무사령부 조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대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손자와 다른 병사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무사령부 조사관들이 회의실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3명의 조사관은 모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대장의 표정이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조사팀장 김도연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종석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이상훈 참모께서 특별히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태준 대대장님, 해당 부대의 간부들과 관련 병사들을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장은 즉시 부관에게 지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대장들과 소대장들, 그리고 민우가 언급한 선임병들도 불려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의아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무사령부 조사팀장 김도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대에서 발생한 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도연 중령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몇몇 선임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한 도박, 후임병들에 대한 금전 요구, 그리고 이를 거부한 병사들에 대한 구타와 괴롭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뒤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우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조사는 먼저 민우의 증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요구받은 상황, 거절한 후 당한 괴롭힘, 구타당했던 날의 일까지. 그의 증언이 끝나자 선임병들 중 몇몇은 화가 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박민우 일병,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도연 중령은 민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임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황지훈 상병, 김태식 상병, 이두영 병장, 민우 일병이 언급한 세 분이 맞습니까? 3명의 선임병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 일병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지훈 상병이 먼저 부정했습니다. 다른 2명도 동조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의 핸드폰을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김도연 중령의 질문에 세 사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생활관에 두고 왔습니다. 김태식 상병이 변명했지만 조사팀원 중 한 명이 즉시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핸드폰은 압수되어 조사 중입니다. 도박 앱과 대화 내역이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합니다. 다른 피해 병사들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선임병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민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겪은 일을 말해야 합니다. 민우의 말에 한 병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결국 6명의 병사가 추가로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돈을 요구받았고 거절하면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으니까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준호 군단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직접 이 사안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석 형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무사령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여러 병사들이 피해를 입었어. 알겠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팀도 내일 파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준호의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사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김도연 중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황지훈 상병, 김태식 상병, 이두영 병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선임병들이 부조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격리 조치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중대장과 소대장들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김준호 군단장님의 지시로 특별감찰팀이 파견되어 부대 전체의 병영 문화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모든 병사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할아버지와 민우는 부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내일 추가 조사가 있기 때문이었죠. 방에 들어선 민우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저는 절대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민우야.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압박에서 벗어난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질 거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부대는 더 건강한 곳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너와 다른 병사들은 두려움 없이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병사들이 증언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켜볼 거란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지만 희망찬 미소였죠. 할아버지, 제가 다시 부대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약속한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특별감찰팀이 도착하면서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듯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할아버지와 민우는 아침 일찍 기상해 감찰팀과 만났습니다. 김준호 군단장이 직접 파견한 팀이었기에 모두 베테랑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감찰팀장 서진우 대령은
할아버지와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종석 형님, 이런 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형님의 제보 덕분에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우 대령은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는 민우를 향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우 일병,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같은 병사가 있어 우리 군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민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감찰팀은 즉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중대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핸드폰 사용 실태와 부조리 현황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도박 앱 설치 여부와 금전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우와 함께 감찰팀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어제 민우와 다른 병사들의 용기가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감찰팀은 중간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부대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부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 사용 허가 이후 도박 문제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진우 대령의 보고에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광범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일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겠군요. 할아버지의 말에 서진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준호 군단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이미 모든 예하 부대에 특별 지시를 내렸고 핸드폰 사용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대강당에서는 전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대대장 임태준 중령이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조사 결과 우리 부대 내에 심각한 부조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며 모든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대장의 공식 사과에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앞으로 우리 부대는 핸드폰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것입니다. 도박 앱 설치는 엄격히 금지되며 금전 거래 역시 철저히 관리될 것입니다. 또한 선후임 관계에서의 부당한 요구는 즉시 신고 체계를 통해 보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장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할아버지는 민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병사들은 각자의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야. 고마워. 한 병사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민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준호 군단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종석 형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부에서 핸드폰 사용 관련 지침을 정군에 새롭게 하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님과 손자분이 해결해 주신 덕분입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네. 모두 민우와 용기 있는 병사들 덕분이야. 통화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민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정군의 새로운 지침이 내려간다고요? 그렇단다. 너희들이 겪은 일이 다른 많은 병사들을 도울 거야.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런 결과가 될 줄 몰랐어요. 그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인데, 할아버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용기의 힘이란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저녁 식사 시간, 할아버지와 민우는 부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병사들은 할아버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비역 사단장이라는 지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부조리에 맞서 싸운 용기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내일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단다. 그리고 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부조리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에 대해서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내가 그런 군인이 되길 바란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제가 좋은 선임이 되어 후임들을 잘 이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단다. 내 손자니까. 이틀 후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부대에 남았고 할아버지는 손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 민우와 함께한 시간이 특별했기 때문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지난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민우가 겪은 부조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마침내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준호 군단장이었습니다. 종석 형님,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결정됐고요. 어떻게 되었나? 부조리에 가담한 병사들은 모두 징계 조치되었습니다. 특히 주도적 역할을 한 3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간부들도 보직 변경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벌 자체보다는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 변화입니다. 핸드폰 사용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었고 부대 내 금전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중입니다. 또한 병사들이 부조리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그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떤가? 잘 지내고 있나? 네, 걱정 마십시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더군요. 용기 있는 행동이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창가로 다가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정의와 용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의 취미였죠. 갑자기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민우의 손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께 부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면서 핸드폰 사용 시간이 명확히 정해졌고 도박 앱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선임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부당한 요구나 괴롭힘이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의식입니다. 모두가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어 익명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후임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건강한 군 문화에 대해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휴가 때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민우 올림. 편지를 읽은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의 성장한 모습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할아버지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이상훈 기무사령부 참모였습니다. 장군님,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반갑게 이상훈을 맞이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그는 방문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서 병역 문화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이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장군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네. 이상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다음 주 수요일에 첫 회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군 생활 동안 모은 책들과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리더십과 병역 문화라는 제목의 책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쓴 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치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정의감. 이것이 건강한 병역 문화의 기본이다. 할아버지는 앞으로의 자문 활동을 위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가 더 많은 병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다음 날 할아버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민우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예전에 그 생기가 돌아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잘 지내고 있니? 네, 할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할아버지는 민우에게 자문위원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할아버지가 더 많은 부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란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일이니까.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문제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거요. 이제 저는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원칙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란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 통화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무엇보다 손자가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우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치의 전승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정의와 용기, 그리고 변화를 위한 의지. 그것이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그리고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국방부에서 열리는 병영문화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미 세 번째 회의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부대에서 온 병사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할아버지의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부대를 대표해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 역시 할아버지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례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 부대의 병사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달라진 병영 문화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발언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마침내 민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부대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허가된 이후 우리 부대에서는 도박과 금전 요구 등의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루어진 후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대에서는 핸드폰 사용 시간이 명확히 정해졌고 도박 앱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선우임 간 금전 거래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병사들의 의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조리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어 누구나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민우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대에 건강한 병영 문화 조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병사들로 구성되어 부대 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우의 제안에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우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할아버지와 민우는 잠시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민우야, 정말 훌륭했다.
내 발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거야. 민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음부터 용기를 낸 것은 너였단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옆에 있어준 것뿐이야. 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고 태스크포스는 병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제안을 했고, 특히 민우가 제안한 건강한 병역문화조성위원회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병사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외부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의견에 많은 위원들이 동의했고, 결국 건강한 병역문화조성위원회는 태스크포스의 핵심 제안 중 하나로 채택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할아버지와 민우는 함께 국방부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달에 상병 진급해요. 민우의 말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한다.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내가 이제 선임병이 되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껴요. 후임들에게 좋은 선임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민우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자신의 군 생활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선임이 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리더십이란 권위가 아니라 섬김에서 비롯된단다. 후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임의 역할이야. 민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들에게 건강한 병역 문화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부대의 건강한 병역 문화 조성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에요. 할아버지는 민우의 열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국방부 앞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민우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휴가 때 꼭 집에 와라.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할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버스가 오고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군인처럼 똑바로 서서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두 명의 군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할아버지는 민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그는 민우의 성장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해진 손자의 모습, 그것은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민우의 발표, 태스크포스의 결정, 그리고 함께 나눈 대화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보았다. 우리 군이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내 손자 민우가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더 없는 자부심이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우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군단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부대의 병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 농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행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 초청되어 체육대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여러 장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예비역 사단장이 아니라 병영 문화혁신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가 태스크포스에서 제안한 여러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박 장군님, 이쪽으로 오세요. VIP석을 준비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은 할아버지는 운동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부대의 병사들이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축구장 한쪽에서 팀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민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상병이 되어 축구팀의 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전술을 설명하고 격려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감이 넘치고 리더십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우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인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경기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민우의 부대와 인근 포병 부대의 축구 대결이었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팀을 이끌며 공수 조율을 담당했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팀이 강하게 압박해왔지만 민우의 팀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민우의 정확한 패스와 지시가 팀을 안정시켰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민우는 멋진 스루 패스로 동료의 골을 도왔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활약에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동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보여주는 리더십과 팀워크 정신이 자랑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경기 후반 상대팀이 동점골을 넣으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고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민우 자신이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민우의 팀이 승리했습니다. 팀원들은 민우를 둘러싸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민우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할아버지는 식당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제 경기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봤단다. 정말 멋졌어. 특히 내가 팀을 이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민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부대 생활에 대해, 특히 건강한 병영 문화 조성위원회에서의 활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부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선후임 관계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핸드폰 사용도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변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자세히 말해보렴. 민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위원회에서는 부대 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요.
최근에는 핸드폰 사용 시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는데 지휘관님께서 수용해 주셨어요. 병사들이 자유시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대 훈련이나 근무 시간에는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할아버지는 민우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너를 괴롭혔던 그 선임들은 어떻게 되었니? 민우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3명 모두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2명은 영창 처벌을 받고 지금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주도적 역할을 했던 병장은 계급이 강등되어 조기 전역했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덕분에 우리 부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민우의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자가 이토록 성숙한 사고를 가지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우야. 내 마음가짐이 놀랍다. 식사를 마친 후 2사람은 오후 경기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우가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옆에 앉아 다른 부대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전역한 후에 대학으로 돌아가면 군사학을 전공하려고 해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사학이라고? 내가 장교가 되고 싶다는 건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경험을 통해 군 조직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내 진심이니? 네, 할아버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장교가 된다면 더 많은 병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민우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내가 좋은 장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민우의 부대는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종합순위에서도 2등을 차지했습니다. 민우는 대표로 나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시상식 후 할아버지와 민우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민우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다음 휴가 때 뵐게요. 그때 제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리마. 집에서 맛있는 식사 준비해 놓을게. 2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셔서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용기는 원래 내 안에 있었어. 내가 한 일은 그저 그것을 일깨워 준 것뿐이야. 민우는 버스에 올라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며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부조리를 겪고 힘들어하던 민우가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민우가 앞으로 어떤 장교가 될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정말 기대가 된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민우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운 그들의 용기는 군 조직 내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고 그 물결은 점차 더 크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지지하고 믿어준 할아버지와 손자의 깊은 유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 해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와 용기, 그리고 변화를 위한 의지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그리고 다시 다음 세대로, 그렇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불씨는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